그래서 조금 변해보려고. 좀 찔찔거려도 보고, 응? 막 맨날 화장하고 이쁘게 나타나고 이랬었잖아. 좀 그지같이도 방송해보고 그래 보려고 이제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제가 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방송을 지금 2년을 넘게 해오고 있어요. 트위치에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5일 됐죠. 그래서 21년? 내 기억이 맞다면 21년 11월부터거든요. 방송을 한 게. 맞네요. 2021년 11월 2일에 방송을 했어요. 그때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학원 강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 공무원 준비도 했었고 되게 그냥 방송이랑 거리가 먼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경찰 준비를 하면서 방송을 켜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해볼 얘기고. 제가 21년 6월 달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자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개 공예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열심히 자개 스티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이제 그냥 이어폰을 듣고 그때 노래랑 막 다 기억이 나는 게 6월 7일이거든요. 날짜는 6월 7일이고 이어폰을 듣고 유미의 별을 듣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찬바람이 슉 부는 거야. 이상하다. 왜냐면 6월이면 봄이잖아요. 바람이 차가울 이유가 없다고. 바람이 차가울 이유가 없는데 뭔가 좀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옆에를 보니까 창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정말 한 요 정도로 내가 연 게 아닌데 창문이 요만큼이 열려져 있었어요. 바깥에서 누군가 연 거야. 나는 그때 당시 1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누가 창문을 열었다는 생각 이전에 소름이 끼치면서 이걸 빨리 닫아야겠다. 그래서 후레쉬를 켜고 밖에를 먼저 훑어봤어요. 밖에 누가 있는지. 왜냐면 누가 열었으면 밖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깜깜했어. 깜깜한 그냥 담벼락이 있고 창문이 있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문을 다시 닫아요. 그래서 문을 다시 닫고 나서 또 그냥 노래를 듣고 내 할 일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그때까지도 내가 경각심을 약간 챙기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컴퓨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강아지가 엄청 짖어요. 막 느낌이 또 쎄해. 이쪽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창문이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다시 옆에를 봤는데 요만큼 정도 문이 열려 있었고 요만큼 정도 다시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서 사람 얼굴이랑 마주쳐요. 모르는 남자분의 얼굴이 거기에서 가만히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그냥 진짜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만큼 열려있는 사이로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을 때 일단 욕이 나왔고요. 아! 빨 하면서 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저랑 꽤 오랫동안 대치를 하거든요. 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대치를 해. 그 무표정의 남자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때 당시에 빠르게 머리가 굴러갔는데 내가 나가서 이 사람을 잡는다가 1번 2번 쫓아낸다. 우선 쫓아내고 신고를 한다가 2번이었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내가 그 당시 살던 집 옆집에는 할머니가 한 분 사셨어요.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너무 걱정이 돼서 일단은 이 새끼를 쫓아내려고 집에서 뭐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를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빠따가 없었어요. 제가 야구 빠따를 사게 된 것도 그 사건 이후의 일인데 꼬챙이 같은 걸 찾는데 핸드폰을 찾고 꼬챙이 같은 걸 찾으려고 뒤를 돌았다가 핸드폰을 먼저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그대로 도망을 쳐요. 그 사람이 타타타타 하면서 도망을 가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리고 경찰서 바로 근처에 살았어. 파출소 근처에. 5분 정도 안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건을 막 다 얘기를 하고 내가 인상착의 같은 걸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나랑 눈이 마주치고 바로 도망간 게 아니고 나랑 응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피부 색깔, 안경을 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얼굴인지, 키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근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보통 그런 상황에 놓이면 기억을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경찰 준비를 하기도 했고 침착하게
대응을 잘해서 그 사람을 그런 외모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한 상태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때 처음 봤어요. 감식반. 그때 처음 봤어요. 과학수사대. 그 과학수사대 차가 와가지고 지문 채취랑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갔는데 지문 채취를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창문을 열 때 보통 뭐 이렇게 연다거나 이게 창문이라 치면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열잖아요. 아니요. 지금 집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이사를 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 게 아니고 여기 틈을 조금 이렇게 비집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아예 잡고 이렇게 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문이 남은 게 아니고 여기가 남았어요. 우리 집에서 나온 그 범죄자, 그 범인의 지문 여기가 남았어. 그리고 일그러지고 뭉개진, 힘을 꽉 줘가지고 열어서 뭉개져서 쪽지문이 나왔어. 그래서 지문으로 솔직히 그 사람이 나중에 잡고 보니까 성범죄 전과자였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지문이 나왔으면요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 결국엔 잡히긴 잡혔는데 전과자여서 지문이 나왔다면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게 그날 하루에 피해자가 한 명이 더 생겨요. 우리 집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 집을 침입하려다가 어떻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발견해서 침입 전에 도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던 게 11시 55분이거든요. 시간과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나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진짜 많이 놀랬던 일이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11시 55분쯤이었거든요. 신고한 시각이 그때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잠을 안 오잖아. 어떻게 잠이 자, 그 상태로. 그냥 뜬 눈으로 친구 한 명이 또 와줘가지고 걔랑 같이 밤을 이렇게 지새는데 전화가 와요, 경찰에서. 지금 다른 집에 침입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진술해주신 내용과 비슷하다. 사진을 한 장 보낼 테니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맞다는 거를 확인을 해드리고 전화까지 하고 그리고 나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친구랑 그때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너무 짜증나게도 너무 소름 돋게도 우리 바로 뒷집 담벼락 건너서 뒷집에 뒤에 골목에 집 모퉁이에 있는 집에 거기 경찰이 또 빼곡한 거예요. 우리 집 왔던 경찰들 말고 다른 경찰들이 빼곡히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집인 거야. 우리 집에서 실패하고 우리 뒤 골목에 뒤에 집에를 침입을 성공을 한 거야. 근데 그 집에는 엄마랑 딸이랑 살아서 혼자 사는 줄 알고 들어갔겠지? 그 집에서도 그 사람이 도망쳤대.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그 집은 2층이었는데 2층 거실 창문을 통해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사람이 2명이니까 그대로 또 도망을 쳐서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제가 살던 지역구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등록이 돼요. 흉악범. 형사과가 있고 뭐 강력계가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과가 많잖아요, 경찰서에서도. 근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1번에 내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침입을 하고 나는 이제 불안에 떨었죠. 전 창문을 못 열었어요. 이미 나는 내 집에 있는 창문이 바깥에서 누군가 열었던 흔적을 여러 번 발견했어요. 여러 번 발견했고 일부러 방충망을 탕탕 쳐가지고 나를 좀 겁에 질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뭐 동네에 사는 변태기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간 게 7월이었는데 20년 6월쯤이었는데 7월 달에 이미 밖에서 열어서 내가 그 창문을 피스로 박았어. 전동드릴 가지고 그 창문을 밖에서 못 열게 박았던 적이 있어. 그 사람인 거야. 나를 1년을 지켜왔고 그 사람은 나를 그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1년 동안 나를 지켜봤고 범행 날짜가 21년 6월 7일이었다 뿐이지 나를 지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나는 몰랐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몰랐지만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침입할 계획을 1년 정도 세웠던 거야. 그래서 내가 창문을 못 열었어요. 지금도 밤에 창문에 뭐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새가 지나가서 뭐 잠깐 검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나는 그 상황 자체가 난 지금도 많이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필 주방 앞에 창문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음식을 아예 거의 못 해먹고 설거지를 못 하겠는 거야. 주방에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야. 창문이 너무 무서워서. 창문 안전 잠금 장치를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드리고요. 문을 못 열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일만 내가 자기 공방 다니고 있었다 했잖아. 그래서 자기 공방이 낮 1시에 가서 7시쯤에 끝나는데 그 퇴근을 하고 전화를 받아요. 경찰서 전화를 받아. 그래서 받아서 이제 들어갔더니 잡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잡혔대. 내가 봐온 진술대로 그 사람을 편의점 CCTV, 폐쇄회로 CCTV에서 봐서 그 사람 집에서 잠복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았대. 근데 나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울었거든요. 왜냐면 좀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고 내가
무사하지만 솔직히 결과론적으로는 몸이 무사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잖아. 죽을 수도 있었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되게 그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거든. 그래서 잡혔다는 소식을 두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사람이 잡힌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얘가 잡혔는데 나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운이 좋게도 지역구 경찰서에서 1등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이 사람을 잡았는데 구치소 이 사람 심지어 구속됐거든요. 전과도 있고 잡고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이제 전과도 있었고 그것도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너무 무섭잖아. 얘가 풀려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재판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구속이 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올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그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커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 바시락 소리가 나거나 창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이제 잠을 못 자. 뭐가 있어도. 집에 사람이 있던 아니면 삼식이가 있던 내가 혼자 있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라고 하기에 그 사람이 저희 집 그 창문 밖에 지문 찍힌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열렸던 창문 있죠. 열렸던 창문 말고 안 열렸던 창문에도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한 1년 정도를 지켜봤던 게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아놓고 보면 불특정 다수긴 한데 우리 집은 1년 동안 지켜본 거죠. 그래서 잠을 일단 못 자기 시작했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막 밥 못 먹고 살 빠지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술을 한두 잔씩은 하던 사람이거든요. 와인 같은 걸 좋아해서 와인 막걸리 이런 걸 좋아해서 근데 이제 내가 취해서 내 집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때부터 술을 안 먹게 된 거야. 그때부터 내가 술을 먹지를 못하게 된 거야. 술이 입에 안 들어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변화가 된 게 잠을 못 자고 이제 뭐 밥 못 먹고 편하게 쉬지 못하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거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풀 얘기인데 그 전에도 제가 피해자로 한번 경찰에 이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겪고 내가 피해자가 두 번이 되어보고 경찰의 태도와 경찰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경찰 준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결심을 10월 달에 하거든요. 6월 7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뒤에 막 회복센터 다니고 피해자 도와주는 센터 다니고 막 꽃꽂이 배우고 막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10월 달에 경찰 준비하는 거를 조금 고려해 봐야겠다. 내가 경찰이 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제 이 범죄자를 봤을 때 더 이상은 평정심을 가지고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내가 좀 많이 감정적이게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경찰 준비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만두는데 이게 솔직히 한 1년 동안 준비해온 걸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나 경찰 말고 다른 거 할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서 그냥 쉬는 거지. 사실 일 다니고 뭐 그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이제 10월 달이 돼.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찌됐든 6월 7일 날 그 범죄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못 살겠는 거야.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창문만 봐도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고 신경이 곤두서고 그래서 그 집에서 무리를 해서 일주일 만에 이사를 나와요. 한 열흘 정도 걸렸나? 맞아. 18일 날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그동안 막 이사하고 집 치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몇 주 보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시간 계속 잡아먹고 중간중간 막 정신없고 이러다가 10월 11월이 됐는데 그때 한 3개월 동안 삽질을 했죠. 솔직히 내가 뭐 우울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왜냐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안 먹고 이러면은 우울해져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기분도 안 좋고 뭐 이거저거 의욕도 안 생기고 동기도 안 생기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아니 내가 이렇게 걔처럼 열심히 살아도 이런 범죄자 새끼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번뜩 스쳐요 머릿속에.
열심히 살기가 싫어졌어. 어느 날. 왜냐면 나 열심히 살고 진짜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대학생 때도 등록금을 제가 벌어서 내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고 뭐 아르바이트, 직장, 공부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범죄자 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바닥을 찍어버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열심히 해서 의미가 없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그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투자를 하다가 또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기면 어떡해. 아깝잖아. 그래서 아우 짜증나 하고 공부 접고 방송 켜고 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위치에서 방송을 켜서 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트위치 사람들은 약간 아프리카랑 다르게 뭔가 티키타카 한다거나 좀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조금 많아요. 귀엽게 이렇게 뭔가 툭탁툭탁거리는 티키타카가 좀 많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또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내가 막 어느 날 방송에 욕심도 생기고 그때 트위치는 조금 역캠이라고 해도 뭐 은별, 김은별님도 있고 이담영님도 있고 이렇게 좀 재밌는 분들 많잖아요. 뽀금이님도 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스타일대로 방송을 해도 이게 방송이 성장이 느리게 될지라도 아예 안 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때 방송을 시작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1년에 이 큰 사건 하나 때문에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이 아니었어도 방송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많이 단단해진 것도 있는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 내 인생의 위기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이후로 이사를 한 번 더 가게 되고 이 집에 이사 와서도 또 비슷한 피해를 봤거든요. 그때는 몰랐어. 그게 시작일 줄은. 그래서 난 이 불행이 언제 끝날지 지금은 솔직히 놀랍지도 않고 그때만큼 타격이 크지도 않고 무슨 일 있어도 이제는 뭐 훌훌 털어 넘길 수도 있고 그런 마인드가 됐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아직도 날짜와 시간과 이런 걸 머리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뇌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얘도 기억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달에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평소 같았으면 한 3일 우울하고 말고 이랬을 텐데 이게 막 열흘 이렇게 가니까 병원에 갔죠. 나는 정신과에 가는 거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 왜냐면 많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 PTSD 치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상담도 진짜 오래 받았고 뭐 활동 같은 것도 그 치료 활동 이런 거 회복 활동 이런 것도 오래 했고 정신과 약도 1년을 먹었으니까 1년 넘게 먹었으니까 그게 거부감이 없어서 6월 달에 병원을 가서 이제 또 상담을 하거든요. 아, 이상하게 우울한 게 지속이 된다. 뭐 다른 변화 같은 건 잘 없는데 수면 장애가 다시 왔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수면 장애가 제일 먼저 오거든. 그때 이후로. 수면 장애가 온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아마 사건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날의 온도랑 습도랑 공기랑 뭐 바람 냄새 이런 거를 가지고도 내 몸은 그날을 상기시킨대요.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 기억을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6월달이 됐을 때 나는 몰랐는데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기념비적으로 내 몸이 챙기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PTSD가 이렇게 위험하다. 나를 방송을 하게끔 해준 것도 있고 그거 덕분에 이겨낸 것도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평생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차후 다른 사건들은 다른 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말해야 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고 얘기할 건데 일단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범죄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제 같은 죄 1죄, 주거침입이라는 죄 1죄 하에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거침입을 하루에 2건을 했잖아요. 우리 집 한 건, 그 다음 집 한 건. 근데 5월 달에 또 다른 집의 피해자가 이 사람이 범인인 걸로 밝혀져서 총 3건의 경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징역이 나오기는 했어요. 왜냐면 얘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징역이 나오긴 했는데 1년. 징역 1년이 나왔고 이걸 처리하면서 또 놀라웠던 일은 검찰 측 실수로 판결문,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1심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1심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사는 주소랑 제 이름, 실명, 석자를 블랭크 없이 다 노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한 거거든. 솔직히 검찰에서 실수한 거거든요. 이거 제가 뭐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미 이 사람한테는 즉시 송달이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판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즉시 송달을 받아서 나보다 더 빨리 받아봐요. 근데 저는 인지를 떼고 그걸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사본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 당사자가 아니에요. 형사법의 형법 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하고 검사, 여기 재판부, 사법부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떼고 사본을 받는 그 과정에서 얘보다 내가 늦게 안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미 내 이름과 주소를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시 블랭크를 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사를 가고, 왜냐면 그 집에서 일단 못 살겠는 것도 있고 내가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때 그 신용대출을 받아요, 제가. 왜냐면 보증금이랑 월세랑 이런 걸 동일한 조건으로 가기가 더 힘들잖아요, 솔직히. 집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집을 일주일 만에 집 보고 막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과소비를 하고 내가 나한테 지출을 한 게 아닌데도 빚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때 신용대출을 한번 받아요. 그 보증금 때문에. 그래서 집을 이사를 강제로 가게 되는 계기도 됐어.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어찌됐던 그 이사 비용도 들고 솔직히 막 계속 정신과 가야 되고 막 치료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니까 난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 크잖아. 왜냐면 나는 내가 준비하던 내 꿈도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건 내 선택이긴 하지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니던 직장과도 이제 거기서도 그만뒀거든요. 결국엔 제가 못 나가서, 집 밖에를 잘 못 나가서. 왜냐면 이 새끼도 어떻게 됐던 내가 출퇴근하던 시간대에 나를 보고 내가 어디 사는지를 보고 혼자 사는지를 보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집 밖에 나가더라도 내가 막 빨리 걷는다 했잖아. 근데 그게 뻥이 아니라 진짜 빨리 걸어. 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슈 이렇게 다니거든. 그렇게 다니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면 그렇게 나갔거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걸 청구하고 싶잖아요. 민사를 걸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진짜 많이 받아요.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법률지원센터도 찾아가 보고 이제 뭐 피해자 회복센터 이런 데도 자문을 구해보고 다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차피 일용직 노동자라는 거야. 가진 게 없다는 거야. 이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그거 뜯으려고 했다가 괜히 보복당한다는 거야.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야. 그때 또 나한테 생긴 교훈이 하나야. 아, 숟가락 하나 가진 놈한테 숟가락을 뺏어버리면 나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일리가 있어서 나도 그만뒀거든요. 민사 안 했어요. 민사를 아예 포기를 했어요. 아예 민사를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로 나한테 진짜 또 큰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는 아예 제가 신고 자체를 안 합니다. 걔도 숟가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놈인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제가 보복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때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냥 내가 똥 밟았다 치고, 솔직히 똥 밟았다 치기에는 너무 큰일이긴 했어.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피를 토하면서 막 엄청 화나했거든. 근데 나한테는 좀 교훈이 된 일인 거죠, 그때 일이. 그리고 이 열받을 일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법원에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건의 피해자면은 가해자가 뭐 구속이 되면 어느 구속이 됐다, 뭐 판결이 나와서 뭐 교도소에 갔으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이 됐으면 교도소로 이송이 됐다 안내 문자를 받아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나의 이름도 알고 내 얼굴도 알고 하는데 또 찾아올 수도 있잖아. 그 만에 하나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요. 이 사람이 출소를 할 때가 됐는데 저한테 알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6월 7일 날에서 6월 10며칠 날 구속이 됐고, 그럼 그때부터 1년이니까 내년 6월쯤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나한테 알람이 안 와서 법원에 전화해보니까 이미 출소를 했대요. 그래서 나 알림이 신청했는데 왜 알람이 안 왔냐 그러니까 누락됐대요. 이미 일주일 전에 출소를 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건 하나로 진짜 많은 불합리한 걸 마주쳤죠. 내가 그렇게 막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당해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입이 턱 막혀 그냥. 아, 이렇게 돼가지고 얘기가 안 나와. 맞아요. 안 당한 사람은 왜 소송을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됐든 그 사람한테 진짜 뭐 가진 거 없고 숟가락 한 개 있는 놈한테 그거 하나 뺏겠다고. 나는 그 돈이 없어도 잘 살지만, 나는 뭐 그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돈이 없으면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신고조차 못하게 되더라고. 그게 좀 그래요. 좀 불합리한 거, 세상에 불합리하다는 거를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어떻게 했냐면,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어떤 스타일로 방송을 했냐면 뒤 없이 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내가 게임 하기 싫으면 안 해, 게임 하고 싶으면 해 하면서 진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송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방송이 잘 안 크지. 솔직히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도 뭔가 저의 뭐 밝은 모습, 좋은 모습 그런 건 많이 봤겠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를 보는 거는 그렇게 막 자주 보지는 않았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 했어.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 해서 솔직히 뭐 요즘, 근데 이거 유튜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유튜브에 쓸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신은 조금 힘들었지만 몸은 멀쩡했잖아. 그래서 위안을 삼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도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말하고 막 괜찮은 건 괜찮다 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우리가 방송을 볼 때 나도 사는 게 힘들잖아, 솔직히. 너네들도 힘든 일 있잖아,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출퇴근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그 힘든 걸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뭔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못난 사람을 보는 게 편해. 나도 내가 반대로 생각해봐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항상 밝게 얘기하고 항상 옳은 소리만 하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많이 없었지. 그래서 내 방송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이 많은 이유도 그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막 잘난 척을 하고 막 장난을 치고 이래도 나를 봐주는 고마운 사람들인 거라서 그런 차이도 있어. 근데 그래서 좀 변해보려고 이제. 그래서 조금 변해보려고 좀 찔찔거려도 보고, 응? 막 맨날 화장하고 이쁘게 나타나고 이랬었잖아. 좀 그지같이도 방송해보고 그래 보려고 이제는. 뭔 소리지?